오늘 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일본 히로시마 원폭 현장을 간다는 소식이죠. 이와 관련해서 5월 29일이 무슨 날일까? 그리고 5월 28일은 무슨 날일까? 5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고 김영률 씨 11주기 추모일이고요. 28일 오전 11시는 추모 기념 추모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김형률 씨. 익숙치는 않은 이름이실 거예요. 그렇죠.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의 존재를 알린 분이죠. 네. 김영률 씨는 태어나서 30살이 되기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때의 몸무게가 37kg이라고 하면은 아마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30살에 37kg니까 폐질환으로 폐가 쪼그라들고 재생불량성 빈혈이 계속 발생하고 병의 원인을 그래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느라고 병력과 가족력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어머니로부터 온 게 있구나. 또 그리고 이 내용을 김영률 씨가 알았어요. 원폭 피해자이던 어머니로부터 내게 유전된 희소난치병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분의 어머니는 히로시마에서 6살 때 원폭 현장에서 피폭된 거죠. 그 후 김영률 씨는 시민단체와 함께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버지를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5년의 일이죠. 내일 모레가 이제 11주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지 않은데요. 일본 본토에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리면서 히로시마에서 43만 명, 나가사키에서 30만 명에서 73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 이렇게 돼 있고 그중에 10만 명은 한국인 피해자인데 5만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상자 73만 중에 10만이 한국이고 5만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5만 명은 살았는데 4만 3천 명이 귀국을 했죠. 그다음에 한국인 피폭자로서 지금 살아계신 분 한 2,490명 선 정도. 근데 지금 1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본의 자료로 추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내무성 자료. 우리 원폭 피해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이 잡더라고요. 그렇죠. 내무성 자료에 등록이 돼 있는 숫자가 이런 거지. 그 후에 생겨난 그러고 보니까 나도 점점 이상해지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 거의 한 2배까지 늘더라고요. 그렇죠. 숫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원폭 피해자 2세들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더 부정확합니다. 한 2,300 될까? 더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병을 앓고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분들만 한 1,350명, 1,350명 정도. 그런데 김영률 씨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질질 끌다 만든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피해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또 다 빠져버렸어요. 유전으로 인한 고통받는 분들은. 돈이 없다고 다 빠졌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오늘 오바마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한국인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고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한국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좀 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말 무고한 피해자 아닙니까? 대부분은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무고하게 피해당한 분들인데 좀 사죄하고 피해 규모는 어떠냐 현실 조사하고 배상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일본은 우리도 피해 입은 나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73만 피폭자 중에 10만이 한국인이고 다 강제징용된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라면 일본이 우리도 불쌍해라고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럼요.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가해자입니다. 또 미국 우리가 언제 한국에 떨어뜨렸냐 일본에 떨어뜨렸지 이렇게 보나마나 얘기하겠지만 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는 군사기지도 아니고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도 아니고 완전히 민간인 거주 지역인데 트루만 대통령 정부의 의도는 공습을 당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원폭의 공포가 극대화될 지역이 어디냐를 고른 겁니다. 남자들은 군에 징발되어서 부녀자와 노약자와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 도시에 핵폭탄을 떨군 거죠. 그런 거군요. 전투부대원도 전혀 아니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적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대량 학살된 거죠. 그러네요. 이건 미국의 추악한 전쟁 범죄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 전쟁도요. 전제국가 독재국가는 민주국가하고 다른 양상을 띱니다. 히틀러니까 막 대학살을 저지른 거고요. 민주국가는 적대국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압해서 분쟁을 끝내고 다시 정상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이지만 나중엔 다시 동반자가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인 있는 곳만 골라가지고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거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죠. 아무튼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때 꼭 우리 대표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혹 이것이 대충 한국인 피해자 대표들은 만나지 않고 일본 피해자 뭐 위령탑에 가서 절만 한번 꾸벅한 다음에 자 이제 미국은 모든 사과와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리 또 뭐 불가역적 어쩌고 저쩌고 되돌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게요. 5721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희생자 기념비 그러니까 위령비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러죠. 공원 안에. 거기라도 좀 찾아가라고 미국 측에다가 우리 정부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걸어가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릴 텐데. 갈까요? 돌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있어갖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라도 걸어갖고 꼭 가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도 어디 가고 없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자수첩에서 히로시마로 간 우리 원폭 피해자들 우리가 꼭 관심 갖자는 뜻으로 오늘 이 부분 좀 짚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